오리엔탈리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교훈은 지식이 혹은 지식인이 외적 유혹, 돈이나 권력이나 그죠? 외적 유혹에 결코 타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어떤 지식이든지 또 그것이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나 그건 마찬가지다. 예. 그리고 필경, 과거보다도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그런 외적 지식의 유혹을 지식인이 스스로가 경계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당 말기에 조지훈 교수가 지식인의 지조론, 여자들에게 정조가 중요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지식인에게는 지조가 중요하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만은 이 대목에서 최근에 대가대 정강수 교수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주목할 만한 책을 냈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작년에 낸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이라고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 양반이 이영훈 교수하고 서울대학에서 같이 동문 수학을 했는가 봐요. 같이 했는데 자기가 아는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달라졌느냐, 이 책을 통해서 놀랄 정도라고 하면서 아주 조목조목 그 반일 종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오만과 거짓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리엔탈리즘과 다른 또 이 옥시덴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도양의 실체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럼 도양의 실체는 뭐냐? 오리엔탈리즘에 대응한 그런 측면에서 오리엔탈리즘이 출간되고 나서 10년 뒤에 인도의 페미니즘의 이론가인, 인도 출신의 여성 이론가인 가야트리 스피박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논문이면서 하나의 에세이와 같은 스발트는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주목할 만한 논문을 발표해서 지금까지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의 대안을 가장 확실하게 가야트리 스피박이 이 논문에서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발튼이라고 하는 것은 하류 계층에 있는 빈민 계층의 인도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두고 말하자면은 스발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첨예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류 계층에, 특히 인도에서 그죠, 빈민층에 그런 여성들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게,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스피박 자신이 이 질문의 성격은 사실은 닫힌 질문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실은 그런 하류 계층에 있는 빈민가의 여성들은 스스로 말할 기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기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는 이미 어쩌면은 스피박이 보기에는 스발트니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건 상당히 부정적으로 닫힌 질문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우리는 그들을 스발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무한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장애인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장애인들의 어눌한 말소리를 비장애인들은 성의 있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들이 대단히 어렵지만은 말할 수 있게끔 교육이 제대로 가르쳐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지식과 세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우리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드는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 책이 여러 번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고 하니까 95년도에 훨씬 시간이 지난 95년도에 후기를 다시 상당히 먼 글을 그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그 일부를 우리 같이 보면은, 사이드는 일부 영미 쪽에 대단히 보수적인 완고한 그런 학회 혹은 학자들로부터 오리엔탈리즘은 잉여 휴머니즘, 또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그까지 보태진 그런 하나의 비판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상당히 비난 섞인 그런 공격을 꾸준히 받아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이드는 어떻게 스스로 이 후기에서 응답을 하느냐 하면은, 오리엔탈리즘은 스스로 파르티잔, 빨치산을 위한 책이지, 그런 인사이드에 있는 그런 보수적인 지식인들을 위한 그런 이론상의 기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리엔탈리즘이 자기가 쓸 때에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은 95년이니까 90년대는 사람들의 의식도 그렇고 시대 상황 모두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21세기 이 시점에서 비춰보면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세계화의 하나의 그 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큰 파고를 타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이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세계화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전 지구적으로 부와 권력을 확장시켜가고 있고, 그로부터 저소득층으로부터 고소득층으로 부를 공공연히 재분배하고 집중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편성해서 과거에는 서양이 동양에 대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게 이구로 볼 때에 남반구의 사람들을 북반구의 사람들이 그죠? 위도상으로 볼 때에 그렇게 굴종시킴으로써 식민주의의 초국관적인 국경이 없는 그런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사상과 인간관계에 채워진 제국주의적 족쇄를 완화하고자 하는 학문적 그런 사명감으로 되돌아보면은 오리엔탈리즘은 적어도 스스로를 투쟁 속에 활짝 일어났다. 이 투쟁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과 동양이 함께 자기 반성과 더불어서 바꾸어가야 할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것은 자아와 타자의 정체성은 앞에서 제가 말했죠. 첫 시간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개인들과 또 그 사회가 운영하는 제도를 포괄하는 그런 하나의 투쟁으로서 벌어지는 매우 공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말하자면 우리가 지식과 세상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매우 공들이지 않으면 지식과 세상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매우 공들인 그런 역사적이고도 사회적이고도 학문적이고도 정치적인 그런 총체적인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존재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사이드 자신은 오리엔탈리즘 담론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지만 사실 굉장히 동서양을 뛰어넘는 그런 열린 그런 말하자면 자세를 결론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001년도에 영국의 인문학 시리즈 총서 가운데 다시 에드워드 사이드를 위하여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이 나왔는데 거기서 그 오리엔탈리즘 이후의 오리엔탈리즘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세미나를 했는가 봐요. 그 세미나에서 제기된 마지막 결론 겸 제기된 질문을 제가 여기 세 가지를 추려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입니다. 이게 권력 관계를 말하자면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는 그 권력 관계를 억압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파악함으로 해서 사실은 실제로는 불영속적이기도 하고 더 복합적으로 서로 얽혀있는 그런 존재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획일화된 사이드의 입장에서는 일관된 그런 해석적인 틀에 의해서 보는 게 과연 온당하냐 이런 질문을 또 서양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사이드는 다시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런 질문을 이 세미나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나라와 나라 간의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힘의 관계에서 우리가 특정 민족을 지배하는 그런 기능을 외면하고 정말 순수한 인간주의, 휴머니즘에 입각한 그런 지식이 존재한다라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죠? 상당히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칸트가 세계에 대한 그 평화론을 제기했듯이 우리는 하나의 이런 그 국제적인 힘의 관계를 떠나서 그죠? 보편적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평화 담론을 얼마든지 우리는 정립하고 그런 걸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특히 이 지구화의 시대에. 그다음 마지막에 과연 침묵하는 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또 그들 자신을 재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까 스발트는 말할 수 있는가? 스피박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침묵 속에 잊혀진 그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어 왔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한 일로 그죠? 우리가 바꿀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고 특히 우리가 사람 대 사람에서 저 사람 프레이리를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북오리엔탈리즘 뒤에 도올 김용옥의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오리엔탈리즘과 직접 관계되는 그 리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